안녕하세요. 게임 전문 마케팅 대행사를 하고 있는 얼리스프링의 민주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주로 자주 얘기하는 용어 4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막연하게는 다들 개념은 가지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4가지 용어에 대한 부분만 좀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제 사전적인 의미는 여기에 써놨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 일단 머리로 듣는 순간 머리가 되게 아픕니다. 뭘까? 전략이라고 하는 것. 우리 게임이 캐주얼 게임이야. 근데 사실 대부분의 유저들은 MMORPG에 좀 더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게임이 모든 유저의 첫 번째 게임이 되기보다는 중간중간에 쉬는 타이밍에 킬링 타임용으로 했으면 좋겠어. 혹은 RPG 유저의 두 번째 게임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의도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저희는 마케팅 전략을 2등 전략 혹은 틈새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부분 나는 이게 시장이 우리 게임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어라는 대부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되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 요즘같이 미투 제품이 조금 많은 시점이다. 이 차별화 전략이 되게 어려운데 그러면 나는 이슈라도 일으킬래.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이슈화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고민하게 되는 게 마케팅 컨셉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일상 용어상으로 컨셉이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하죠. 컨셉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옷을 입으신 스타일이 건방바지 같은 걸 많이 입고 있다. 그러면은 야, 너 오늘 컨셉이 건방바지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오늘 컨셉은 밀리터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속해 있는 그 상위 개념이 무언가를 잡아가지고 다 포함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추상적이지만 그 좀 더 많이 포함할 수 있는 그 개념을 가지고 컨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일의 순서예요. 한마디로 전략이라는 것을 저희가 정했고 컨셉이라는 것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슬로건과 메시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둘이 되게 비슷해 보이죠. 슬로건은 뭐고 메시지는 뭘까? 슬로건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그 제품 혹은 회사가 지향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아이덴티티를 얘기하고요. 메시지는 말 그대로 우리 게임에 대해서 혹은 제품에 대해서 해주고 싶은 구체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온라인 시절부터 모바일 시절까지 15년간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요즘은 격세지감을 되게 많이 느껴요. 예전에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광고를 플랫폼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부분의 광고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만 광고를 진행을 했고요. 네이버 혹은 게임 웹진에 대한 소비가 90%였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퍼포먼스가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 외에는 남성 유저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라던가 많이들 가시는 그 MLB 파크 이런 데들 이런 커뮤니티라던가 DC 인사이드 같은 버티컬 매체들을 통해서 나머지 동선을 모두 파악을 하는 이런 정도의 광고를 진행을 했다면 모바일 광고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웹진에 대한 소비가 많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는 코어한 유저들이 먼저 들어와서 게임의 생태계를 형성한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면 모바일은 그냥 대중성 있는 다수가 들어와서 생태계를 모두 다 형성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아무래도 PC를 켜고 다운로드 받고 회원가입도 따로 해야 되었었던 온라인 게임과 달리 굉장히 간편하게 다운로드 받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시대가 되고 나니까 역시나 대중성이 확보가 됐었고 그만큼 게임 업계들은 매출을 많이 벌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게임 웹진의 소비는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한마디로 코어 타겟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ATL 광고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그 오프라인 광고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TV 광고라던가 버스 5개 광고들 많이 진행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또 그만큼 마케팅 비용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게임 광고를 좀 볼까요? 많이 보셨던 광고죠? 근데 사실 일반 유저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탱커 딜러 힐러가 뭔지 모릅니다. 분명히 기능과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데 유저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외계어겠죠. R등급, 이 브랜딩 광고인데요. 무슨 브랜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R등급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혹은 세계관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왜 게이트 6에 가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광고를 봤지만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클릭하고 싶은 마음이 들진 않다라는 거죠. 게임 광고는 게임을 모른다라고 하면 그 광고의 도달률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하게 있어요. 게임이란 콘텐츠가 일반 소비재의 과자류처럼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는 초코파이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사실 게임을 여기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수많은 기획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들, 내용들, 기획들, 그 만들어져서 나오는 모든 그 상호작용들, 이거를 다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엄청난 노력과 고뇌와 시간과 돈이 들어가고 있죠. 하다 보니까 게임 하나가 나왔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게임 콘텐츠 하나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돼요. 광고 내에서 우리 게임을 많이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있고 이런 기능이 있고 저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광고라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업데이트 내용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 업데이트 내용과 동시에 이벤트 내용도 알려줘야 되고 이벤트 보상도 알려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광고의 내용이 대격변 업데이트만 보이고 있지만 그 옆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이게 게임이라는 생산품 자체가 결과가 나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해서 사실은 이 게임에 대해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마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광고는 찰나라는 거예요. 저희가 게임에 대해 해주고 싶은 얘기, 수많은 얘기가 있다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한 번이라도 이걸 지나가다가 4시간을 쪼개서 서가지고 저 광고를 정독을 하고 가시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쓱 지나가니까요. 물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 광고, 상조 광고 이런 거 혹시 끝까지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자발적으로. 이 광고를 자발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냥 채널 그냥 돌아가는 대로 그냥 냅뒀다가 자기도 모르게 듣는 이 정도의 수준이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들어도 여전히 기억에 남지는 않죠. 이 일방적인 공급자의 정보는 사실은 재미도 없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들어도 기억에 나지를 않습니다. 광고의 핵심은 그래서 임팩트입니다. 지금부터 게임 광고 임팩트 위주의 광고를 보시게 될 건데요. 대작들 같은 경우는 대작 포지셔닝을 위해서 약간 게임의 실체를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대체로는 좀 S급의 광고 모델을 가지고 우리 게임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많이 광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 자체가 임팩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역시도 되게 격세지감이에요. 예전에는 제가 한참 뭐 써나텍 광고를 하면서 연예인들 컨택을 할 때에는 S급 배우나 모델들은 게임이에요 얘기하는 순간 전화를 끊었어요. 소속사에서 게임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게임 광고를 모두 다 좀 지향하는 편이었었고, 그나마 차승원 씨가 레이븐에서 광고를 하고 난 이후에 그나마 물꼬가 튀어져가지고 S급 모델들을 쓰게 되는데, 사실은 하고 나선 다시는 안 해라고 소리 지르는 분들도 꽤 많았다라고 소문이 있을 정도로 S급 배우들은 본인들 이미지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 이미지 광고를 보셨을 때 그래도 이거 하나는 눈에 남으셨을 거예요. 아, 레볼루션. 아, 그래, 보고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 말 정도는 아마 남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게임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이 임팩트, 그거를 임팩트 있는 말 한마디, 이거 남기는 것이 이미지 광고에는 거의 모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 광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는 좀 길고 막 멋들어진 말로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예요. 제발 엔딩 카피가 나오기까지 우리 광고를 끄지 말아줘 라는 의도로 앞에 저렇게 긴 내러티브를 깔아주는 겁니다. 재미있는 내러티브를요. 혹은 그게 물론 감동적인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처음부터 아예 그냥 B급으로 그냥 웃겨버리는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 엔딩 카피에 도달해서 우리 엔딩 카피를 보고 게임에 대해서 빡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빡 알려주면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게 할 수 있도록 앞에 이런 내러티브들을 깔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어떤 내러티브를 어떤 장치로 깔아줄 거냐가 스토리를 결국에는 결정하게 되는 것. 사실 보통 유튜브 보실 때 보면은 내가 원하는 콘텐츠 눌렀는데 광고부터 나오잖아요. 그럼 제 커서는 어디가 있나요?
광고 건너뛰기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그 광고를 보게 하려면은 5초를 견디게 해줘야 돼요. 그 5초 사이에 눈을 확실하게 끌어주어야만 이 광고를 건너뛰기 하지 않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예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저렇게 빅모델을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5초 내라도 이 다음이 궁금해서 보게끔 만들게 해야 되는 게 영상 광고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수십억 써야지 가능한 그런 좀 대규모 캠페인들 위주로 보셨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저렴한 예산으로 진행을 했었던 몇 개의 사례와,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진행을 했었던 저렴한 예산으로 진행했었던 사례들 몇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라는 게임, ULU, 아까 전에 아르카 때문에 문제가 되었었던 ULU 게임즈인데요. 글로리 같은 경우는 제가 후에 케이스 스터디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라서 그때 조금 더 그런 얘기를 드릴게요. 얘 같은 경우는 일반인 모델을 가지고 진짜 지금 보신 그런 제작비의 한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제작비로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요. 역시나 굉장히 괜찮은 좋은 성과를 얻었었습니다. 이렇게 사실 메시지 하나만 있어도 다양한 마케팅이 진행할 수 있고요. 임팩트 있는 마케팅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건너뛰기에 걸려지겠죠. 저희 제품에 대해서 구구절절 물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아무도 보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쓱 지나가는 지면들에게는 저희는 우리 게임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킬 만한 임팩트 있는 한마디만 해주면은 그 이후부터는 유저들은 알아서 검색하고 알아보고 저희 게임에 도달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된 게임 광고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은 저는 언제나 컨셉이 확실하고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광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이 사실은 대부분이 비슷비슷합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안에서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네, 근데 이게 현실이 사실은 녹록치는 않죠. 그래서 이게 아까도 계속 얘기 드리는 바와 같이 사실 장르적인 한계라는 거 분명히 존재합니다. MMORPG가 가질 수 있는 그 안에 컨텐츠의 구성 요소들. 그래서 사실 유저들은 항상 새로운 거 바라지만은 정말 새로운 거 주면은 거부해요. 적응도 못하고 이건 뭐야?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새로운 거, 원래 있던 시스템이고 원래 있던 그런 내용들이지만 조금만 다르게 개발자들은 정말 머리 싸매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에이 이게 뭐가 달라? 또 이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심화되는 경쟁 속에 장르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이 한계점들,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는 미투 제품들을 저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 다 각자들의 철학을 담아서 게임을 만들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픽을 받느냐, 그리고 유저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게임을 운영해 나가느냐가 이제는 결국엔 게임 산업, 게임이 살아나가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사실은 대부분은 한정되어 있는 예산, 앞에 보여줬던 것들이 한 뭐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1억 언더의 예산으로 런칭을 하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1억 언더여도 사실은 되게 해피한 상황이에요. 2, 3천의 예산조차도 굉장히 쪼개 써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서도 마케터는 또 최상의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실무에 대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게이머의 마음을 훔치는 광고, 게임 마케팅을 잘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까 얘기 드린 그 전략을 잘 세우는 거? 아니면 타겟을 잘 잡으면 성공을 할까요? 아니면 카피를 끝발나게 잘 쓰든가? 아니면 조금 아까처럼 이렇게 막 자극적인 광고 이미지 만들면 잘 될까요? 아니면 매치 믹스를 잘 짜면 성공을 하게 될까요? 정답을 아시겠나요? 다행입니다. 정답이 없거든요. 손 드셨으면 민망하실 뻔했어요. 정답 아셨다면 이미 틀리셨습니다. 사실 마케팅의 신도 정답을 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 영역이어서 사실은 되게 힘든 영역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전략, 타겟, 그리고 뭐 카피, 제작물, 매체, 사실 일하는 순서였어요. 전략을 잡고 컨셉과 카피 뭐 이런 걸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작물을 만들어서 매체에다가
라이브를 하는 딱 그 과정대로 얘기를 한 건데 이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이 되어서 진행이 되어야만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나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영역별로 전반적으로 분석을 다 잘 하시고 인사이트를 뽑아내서 우리 게임이 이렇게 시장에 나가야 이런 메시지로 이런 컨셉으로 이런 전략으로 나가야 시장 내에서 조금 눈에 띌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가능성에 근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없어요. 그래서 가능성에 근접을 하는데 그 가능성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겟팅하는 그 타겟의 마음을 움직이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타겟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지를 가늠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전략, 시장, 신장 분석인 거죠. 전략, 그리고 메시지, 제작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광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시스템적으로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저희도 분석을 합니다. 어떤 시스템이 부족한가 혹은 더 가지고 있는가, 다른 게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별화 요소가 있는가, 그거를 보통 저희는 유니크 셀링 포인트라고 해서 USP라고 부릅니다. USP 전략이라는 것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게임에 이제 USP가 있는지를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 할 만한 것들. 그 얘기는 돌려서 얘기한다면 한마디로 뭐 하나 USP다라고 딱 집어 얘기할 수 없는 게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차별화 포인트가 근데 정말 없을까? 시스템적으로는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저희 눈에 띈 건 두동 세계관. 사실 세계관 자체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영화로 본 반지의 제왕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절대악에 맞서기 위해서 모든 종족들이 지금 동맹을 하잖아요. 그런 식의 내용하고 되게 비슷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뻔하게 신 나오고 이러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눈에 띄고 재밌는 것 같다. 드디어 광고주한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다라고 하면서 저희도 신나가지고 얘기하던 와중에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유저가 들어오나요? 이거 하면은 잘 될까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물음을 똑같이 질문을 가지고 있었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분명히 이 세계관 하나만큼은 유니크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우리만의 생각은 아닐까, 혹은 시장 내에서도 그렇게 먹힐까, 그리고 광고주가 그렇게 생각을 컨펌을 해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됐었죠. 그래서 광고주한테 물었습니다. 글로리의 직접 경쟁 게임이 검은 사막인가요? 너무나 다행히 광고주가 깨어 있으셨어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 이후로 저희는 저희의 전략을 마이웨이라고 붙이기는 했는데요. 검은 사막 때문에 많은 게임들이 출시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게임 유저들이 모두가 아무리 검사가 나왔다라고 해도 모두가 100% 검사를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는 유저들을 위한 신작이 되자라고 해서 저희는 말 그대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등 전략 혹은 마이웨이 전략을 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검사고 뭐고 나발이고 뭐 됐고 나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나갈게 라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 된 거죠. 대신에 그냥 나가는 건 아니고 임팩트 있거나 이슈성 있게. 그리고 이슈성 있게 가려면 우리 타깃한테 이게 입맛에 맞아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의 메인 타깃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반지가 워낙 흡사한 게임이었기 때문에 반지의 그 연령 분포들을 보면서 역시나 30, 40대가 우리의 메인 타깃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30, 40대를 메인 타깃으로. 근데 저희는 조금 오래 해서 이제 그런 자료가 남아있진 않은데 보통은 30, 40대 성향 파악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대체로 뭐 비슷한 그 포인트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결혼 앞두고 있어서 항상 금전적인 얘기들 뭐 이런 거 고민 포인트로 가지고 계시고 직장 상사와의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포인트들이 항상 그 성향적으로 우리 타겟의 고민 포인트 혹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포인트들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모든 게임 타겟에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조금 더 그 세그먼트를 할 필요는 있어요. 우리 타겟이라면 어떨까? 이 게임을 할 만한 타겟이라면 뭐에 더 혹할까?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성향 분석보다는 게임으로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찍어주는 그런 성향 분석을 하시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는 게임에 대한 브랜딩 처음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게임성 그 자체를 일단 알려주자 라고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만에 생각지도 못하게 매출 순위 9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2차 캠페인을 준비합니다. 이때부터 저희의 야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순위권에 오르기는 했지만 아직도 광고주는 한국 내에서 어떤 브랜딩 캠페인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감이 있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한 예산으로 진행을 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인 모델을 활용을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절대악에 맞선 성과 악의 이야기라는 이 이야기, 저희의 세계관에서 나온 그냥 메인 카피 하나, 이것만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랩사다 생각하고 가도록. 아 정말요? 회장님? 절대하게 맞선 사내 이야기 그날이 닥쳐. 무슨 뗐으면 저 아저씨가 이놈 하고 잡아간다. 놈 아저씨 아주 나쁜 사람이다. 어떤 분은 제가 가보시지. 절대하게 맞선 악의 이야기 글로리.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저희 메시지 저걸 알려주기 위해서 반전 포인트를 넣었었던 거고요. 그 아이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TV용으로 만든 건데 심의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 우리나라 광고법에서는 아이가 악한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심의 통과를 못해서 유튜브에서만 광고를 하게 됐고요. 이 광고 이제 회장님 해고하는 이 광고가 이제 메인으로 TV에 쓰였고 물론 유튜브에도 같이 돌았는데 이 시점이 하필이면 그 작년에 조현민과 이명희의 갑질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회장님 해고 이게 되게 좀 은근히 좀 먹힐 수 있었던 포인트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게임에 대한 포인트 못 살릴 수 있습니다. 미투 제품 있을 수 있습니다. 비난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 게임에서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얘기 그래도 하나는 보통 있기 마련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슈화를 하느냐가 게임 광고에서는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사실 매출 순위가 16위로 떨어졌다가 이 광고 후에 다시 10위권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2차 광고랑은 조금 텀이 있게 좀 꽤 늦은 시점에 진행이 됐어요. 작년 겨울 11월, 12월에 진행이 됐었던 건데 이제 광고주가 글로리로 이제 3, 40대는 어느 정도 들어온 것 같고 1, 20대로 타겟을 확장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 감스트와 데프콘을 활용을 해서 이제 뮤직비디오 랩을 만들고 데프콘이 랩을 만들고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감스트가 같이 랩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찍는, 그리고 나중에는 뮤직비디오 공개를 하면서 감스트와 데프콘이 합방을 하는 그런 이제 생방송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사실 이걸로는 사실 매출이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뮤직비디오 올린 날 조회수가 엄청나게 폭발을 했고 생방송을 하던 중에는 글로리가 1, 20대 애들에게는 실검 1등을 하는 캠페인적인 성과는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글로리를 저희가 1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절대악에 맞선 성과 악의 이야기 혹은 절대악에 맞선 성과 악의 동맹, 아직도 이게 메인 카피입니다. 바뀌지 않고 있어요. 이거 하나로만 밀고 나가고 있는데도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게 제가 따로 링크를 일부러 넣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워낙 좀 길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랩의 데프콘 랩의 주제 자체가 그냥 성과 악의 이야기예요. 절대악에 맞선 성과 악의 이야기를 그냥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랑 같이 이용을 해서 랩을 쓰고 랩을 그냥 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2, 3차 캠페인이 모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략과 꾸준함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써놓기는 굳이 억지로 써놓기는 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만큼의 임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써놓기는 했는데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사실은 구글, 페이스북은 무조건 거의 게임 광고의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예산이 적을수록 더 메인이 되고요. 많아도 메인이 됩니다. 많을 때는 물론 이제 TV 광고가 비용이 크다 보니까 메인이 될 수 있는데요. 단연 UA 광고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부분 많이 포기하세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냥 퍼포먼스 위주로만 돌리면서 그냥 유저만 끌어당길래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동영상 광고를 어렵게라도 만드셔서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하시게 되면은 TV 못지않은 브랜딩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브랜딩은 TV를 통해서만이라는 이런 공식은 이제 사실 깨진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요즘에 집에 가서 TV 안 켜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으세요? 대부분 핸드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유튜브에서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광고 쉽게 만들었어요 하면서 막 자기네들이 촬영해가지고 하는 것도 많이 보시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촬영하는 게 물론 퀄리티적인 면에서는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은 저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게임에 대한 브랜딩을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앞서 얘기 드린 구글, 페이스북, NCPI의 퍼포먼스를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이제 진짜 마무리인데요. 몇 가지만 기억해달라고 제가 아주 잔소리처럼 써놓은 게 있어요. 사실은 제가 여기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 대부분이 개발자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게임이 자식 같은 느낌이라는 거는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게임을 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압니다. 근데 그럴수록 객관적으로 보셔야지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어요. 게임에 너무 몰입된 설명된 광고 카피는 지양하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이걸 검열을 하느냐? 이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사람에게 우리 광고 카피를 보여주면 됩니다. 그랬는데 이해를 못해. 그럼 다시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보여줬는데 재미있어해. 근데 한 명으로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몇 명에게 더 보여줬는데 재미있어요. 궁금해해.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잘 잡으신 광고가 될 수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만큼 객관성과 대중성을 확보하는 광고 카피는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 얘기는 계속 해가지고 이제 지겨우실 것도 같은데 타겟의 마음을 흔드는 임팩트는 이 한마디.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충분히 게임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